자, 무리함수의 응용 파트입니다. 말 그대로 이 앞전 방어에 있었던 그 무리함수의 기본 개념에다가 그 외적인 부분을 추가를 시킬 건데,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 두세 가지만 딱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째. 자, 무리함수의 식을 만들어 봅시다. 뭐 식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식으로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만 보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한 직선의 방식을 만들려면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 그냥 기울기하고 진하는 한 점만 있으면 돼. 아니면 진하는 두 점만 있던가. 즉 조건 형태가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러는 것이 2차 함수로 가면서 조건이 5가지로 확 뜨죠. 뭐가 있어? 꼭지점이 주어지던가, 대칭축의 방정식이 주어지던가, 아니면 x절편이 주어지던가,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지던가, 아니면 진하는 세 점이 주어지던가 라는 형태꼴이 되게 많아지죠. 그러던 것이 유리함수 같더니 이젠 또 한 가지밖에 없지. 뭐 있어? 점근선의 방정식과, 즉 점근선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과 진하는 한 점만 있으면 우리는 유리함수 만들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리함수식 자체가 분수식꼴이다 보니까 조건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서 응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됩니다. 왜? 유리함수, 유리식에 대한 어떤 풀이적인 부분 우리가 다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졌거든.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리함수도 뭐만 찾으면 된다. 주어진 문제 안에서 딱 이것만, 첫째. 출발점에 관한 것만 찾아내면 되죠. 아예 출발점 좌표가 주어지던가 아니면 뭐 있었을까? 정의역, 치역적 개념이 주어지던가. 따라서 출발점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딴 거 없잖아? 지나는 한 점. 얘밖에 없어요. 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서 출발점 좌표가 P, Q다라고 주어졌다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식이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루트 네모에 몰라 x-p 플러스 q꼴이 아주 간단히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에 대해서 대입해서 나머지 네모의 값 찾아주시면 될 거고. 됐나요?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문제랑 다르게. 왜냐하면 쌤 바깥쪽에 마이너스 붙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그래서 아예 생짜로 만드는 문제는 안 나와. 형태가. 그래서 마이너스 같은 게 어디인가에 하나씩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정도만큼은 줄 테니까 나머지를 네가 찾아봐야 문제가 나오지. 아예 생짜로 그래프의 식을 완벽하게 만들어봐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좀 감안을 해준다고. 내용 자체가. 그래서 딴 거 없이 뭐만 제대로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출발점 좌표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죠.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개념은요. 자, 무리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개념입니다. 자, 저번 타임에 우리가 유리함수 했을 때 유리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그려봤었어. 물론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도 쌤 그리고 났는데 굳이 뭐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게 좀 커. 왜? 쌍곡선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만 주어진 꼴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정구선 있다 치고요. 자, 다음과 같이 1사분면과 3사분면 부분을 그렸다 치더라도 엄밀히 말이면 아니지만 감소 이던가 아니면 2사분면 4사분면 꼴이었다면 쟤도 뭐가 되겠어? 증가꼴이거든. 내용상.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어떤 특정 함수 내에서 특정 정의역만큼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굳이 자른다면 문제에서 뭐 양쪽으로 넓게 잘라서 뭔가 보여줄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갖다가 툭툭 잘라내면 어차피 그 안에서 무조건 증가꼴이든 무조건 감소꼴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리함수도 뭐 문제 자체를 갖다 되게 복잡하게 만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꼴이라면 양쪽 끝에서 최대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단순히 말해서 뭐만 해도 돼? 정말 잘 모르겠다? 그냥 주어진 범위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 가질 거다라고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무리함수로 넘어가 버리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내용적으로. 왜? 무리함수는 그래프가 네 종류지. 어떤 거?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네 종류밖에 없어. 그래프가. 출발점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가던가, 출발점에서 왼쪽 위로 가던가, 출발점에서 왼쪽 아래로 가던가, 오른쪽 아래로 가던가, 출발점에서 왼쪽 아래로 가던가, 네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네 종류의 그래프에다가 특정 범위만큼 잘랐다 쳤을 때, 자, 정역이 이만큼 줬어. 여기도 이만큼 줬어. 얘도 이만큼 정역이 주어졌대. 이것도 정역 주어졌대. 보시면 알겠지만 골 자체가 1차함수 골입니다. 무조건 증가, 무조건 감소, 무조건 감소, 무조건 증가골밖에 안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양쪽 끝에서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 내용적으로. 따라서 뭐 말해주면 돼? 그냥 양쪽 끝에 값 대입해서 자 알파값 넣어보고 베타값 넣어서 계산했을 때 값이 크면 최대값, 작으면 최소값.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즉 1차 함수랑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가 배울 때, 처음 배울 때는 와 되게 난해하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너네가 기말고사 시험범위 이제 함수부터 해서 쭉 뒤에다 포함이 될 텐데 살짝 보면 단원이 열나 많아서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의외로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야. 어차피 문제 나오는 스타일도 거의 정해져 있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개이득이죠. 자, 내용 됐나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념화 시켜서 설명할 거리는 없습니다. 문제만 갖고 차근차근히 세부사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지우고 접근 한번 해보죠. 그쵸? 아론이 깨우지 말걸. 그냥 영어도 지각하라고. 아우 진짜. 그냥 왔다가 땅 찍고 그냥 다시 영어 가면 되겠네? 걔 2시라면서. 헐. 깨우지 말걸. 아우 진짜. 걔 오늘 아침 표에 봤는데. 이 싸가지 죽여버릴까 이거? 지금 쳤더니 전화를 한참 하였더니 여보세요. 누구신데요? 잔거 아니에요? 잤어. 잤냐? 했더니 네.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몰라요. 1시야? 했더니 어머. 집에 아무도 없어? 했더니 지금 뭐래? 그때 부영이에요. 짜증나 진짜. 정말 와서 딱 찍고 영어 가겠네? 아니 찍고 가겠네. 왜 찍고 그러네. 굳이 찍으면 안 되지. 걔 그냥 강등시켜요. 얘 진짜 안 되겠네 시키고 저거. 이따 다시 불러야겠는데? 다시 봐야 돼? 걔 10시 끝나? 걔 오늘 수업 2시간에 특강 4시간에 시험 1시간에 들어왔어. 특강이 4시간이야? 그렇다던데. 뭔 특강 4시간? 모르겠어요. 그 걔랑 같이 다니는 애가 4시간 특강. 걔 JCA지. JCA 특강을 4시간씩 해? 우와. 오, 힘들겠다. 계약했는데? 야, 보통 특강은 방학 때 하는 거 아니야? 주말이잖아요. 아, 주말이어서. 오.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오, 쌤 어차피 걔네 특강 이런 거 같아. 나 안 해. 나 하기 싫어. 왜? 쌤이 더 싫어. 나 싫어. 못해. 특강 해달라고 그러지 마. 알았어? 추워? 더워, 진짜. 추워? 너 추워? 가봐요.
네가 거기 앉아서 그래. 야, 이거 어떻게 해? 더운데? 어떡하지? 긴팔 입고 있잖아요. 하루까지. 3배. 면바지. 죽부인 차라리 죽부인. 죽부인? 뭐 죽부인이 옷을 하라고? 야, 안 돼. 위험해. 다 쓸려. 큰일 나. 30도. 미친아. 어이? 진짜 저희 28% 틀어놓는데. 올렸어. 하고 싶어요. 이제 안 돌 거야. 바람만 나올 거야, 이제. 추울 거야 아닐까요? 안 추울 거야. 아, 안 추울 거야구나. 이런, 씨. 어떻게 그것도 잘 들어? 자, 봅시다.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자, 저 식을 완성시키래. 그래프를 보고. 자, 1번. 뭐부터 확인해라? 무조건 출발점. 굳이 안 그리겠습니다. 자, 출발점.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째. 뭐 해야 돼? 지나는 한 점. 0,1. 두 가지만 있으면 되죠. 쌤, 저 상태에서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 정도만큼은 감안을 해준다라고. 따라서 저기에 주어진 방향성 내용을 가지고서 무조건 얘는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이거 따지지 않으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출발점에서 우리는 10부터 만들어야죠. 루트. 뭐 해야 되겠어? 자, 우선 A는 나중에 합시다. 자, 네모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만들 수 있겠네? 이제? 자, 네모값만 찾으면 돼, 네모값만. 그러면 뭐 하자? 주어진 0,2 아까 있던 거 똑같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집어넣어주면 1은 0 넣어서 루트 네모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요 값 2 돼야 되니까 당연히 네모의 값은 4 될 수밖에 없겠지. 끝났네. y는 루트 4에 x-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하시면 뭐 되겠어? 루트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 꼴로 값이 나올 수 있겠다. 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그래서 a 값4, b 값4, c는 마이너스 2, 답은 7. 오케이. 쉬워요. 바로 더워. 씨. 자, 루트. 아니, 바람을 위로 쏘는데 왜, 나는 왜 안 시원하지? 어? 버퍼링 걸렸어요? 아니,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원면을 모두 고른 것은? 뭐 있습니까? 주어져 보시면 되죠. y는 표준형으로 2 끄집어내서 x 플러스에 마이너스 3. 바로 나오죠. 이게 무리함수는 참 좋아, 이게. 형태가 다 잡혀 있어서. 그럼 주어진 부분 잡아서 정리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프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2, 요거 마이너스 3. 요게 출발점. 방향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외우고 있다거나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 마이너스가 지금 루트 아래도 루트 밖에도 없는 상태여서 기본 그래프 그리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겠지만 그게 안 보인다라면 뭐 해도 돼? 점 하나 찍으면 되죠. 그럼 편한 거 뭐 있을까? 0 넣을까? 0? 0 넣어주면 루트 4 빼기 3이면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즉 어디 지나야 돼? 여기 지나야 돼. 그러면 그래프는 항상 뭐였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꼴밖에 없어. 따라서 주어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그러므로 어디 안 지나? 2, 3면 지나지 않아. 즉 지나는 3면 1, 3, 4, 3면. 저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보다도 그래프 그리는 건 더 쉽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로 없지 않을 것 같아요. 할만하지? 아우, 숑. 자, 241번.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빠밤빠밤빰빠빠바밤빰 랄랄랄랄랄라.
자, 241번.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고 범위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 주어진 무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더해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리함수는 그릴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왜? 꼴 자체가 1차 함수 꼴이어서 무조건 증가, 무조건 감소꼴밖에 없기 때문에 잘라놔봐야 양쪽 끝에서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 단계니까 나중에는 그리지 마시고요. 지금은 한번 그려보려고. 자, 루트 2x 플러스 3에 플러스 3까지. 그냥 연습이니까. 자, 마이너스 잡고요. 오, 얘는 루트밖에 마이너스 있네요. 2 끄집어내서 x 플러스 2분의 3에 플러스 3까지. 자, 출발점 생각해야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3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꼴 정리했을 때 뭐가 될까요?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3이니까 대충 이렇게 잡아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요쯤 3이면 여기 자, 주어진 부분에서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점 아무거나 찍으면 되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뭐 0 넣어볼까 했어요? 자, 0 넣었어. 0 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3입니다. 어? 왜? 계산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돼. 왜? x에 0을 넣었다는 것은 y 절편 찾는 거니까 쉽게. 따라서 x에 0 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인데 어차피 양수거든. 그럼 대충 뭐 요쯤 지한다 치면 되겠죠. 요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주어진 거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치? 그럼 여기다 뭐 하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르래.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쪼개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연히 이 부분에서 최대값, 여기서 최소값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주어진 식을 fx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f의 마이너스 1 값이 최대값, f의 3의 값이 최소값이다라고 그래프상으로도 깔끔하게 나올 수 있죠. 물론 안 그려봐도 상관없지만. 자, 계산은 뭐 내가 해? 어? 찍고 있어? 찍고 있구나. 내가 할게. 그래. 열받네. 자, 따라서 마이너스 1번은 몇 되겠어? 2. 자, 3 넣어주면 3, 2, 6, 9, 3, 0 나오네. 0이네? 여기 이렇게 지나구나, 이렇게. 그러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천재가 아니니까. 따라서 어쨌든 뭐가 되겠어? 최대값 2, 최소값 0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 아우. 천천히 해야지. 춥지? 추워? 배고프지? 졸리고? 그지네? 그지야. 춥고 배고프고 졸리면 그지 아니야? 누구였지? 봉준구? 어? 한준? 맞아. 춥고 배고프고 졸리면 그지. 자, y는 루트 ax 플러스 b라는 무리함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2,1을 지난답니다. 그럴 때 a값, b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 242번 문제를 좀 다르게 잘못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쌤, 역함수랑 어떤 특정 함수가 지나는 그래프에 대한 문제면 연립인데 그거는 y는 x도 지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앞에서 함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자, 그때 이런 거 배웠잖아.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얘랑 이것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라. 하나는 문제 있었잖아. 그죠?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 여기다가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서 대칭 이동 이렇게 시키면 얘가 역함수. 자, 이게 fx면 얘가 f 인버스 x였었어. 뭐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점을 찾겠다라고 역함수는 안 구한다라고 했었거든. 왜? 그 점은 얘랑 얘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얘도 지나기 때문에 연립은 요거 두 놈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역함수 만들어서 할 필요 없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근데 이 문제는 그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 아니에요. 왜? 첫째, 지나는 점이 2,1이래. 요 교점은 y는 x라는 직선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똑같아야 돼. 따라서 내용 자체가 틀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냥 결론은 a값 b값을 구할 건데, 자, a값 b값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식도 몇 종류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왜? 연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럴 때 뭐? 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어진 게 그냥 어떤 함수가 2,1 지나고요. 그냥 역함수는 2를 지나. 라는 뜻인 거야. 따라서 얘는 그냥 2,1이라는 좌표를 원래 함수 C에도 집어넣어서 A와 B에 대한 식 만들어보고 역함수도 만들어서 대입해서 해보고 그래서 식 2개 만들어서 연립해봐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고민을 할 필요가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주어진 거는 딴 거 없이 뭐가 돼야 돼? 자, 요거 fx가 잡았을 때 결론 이거지. f2 1이고요. 두 번째는 f 인버스 2도 1이래요. 이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여기까지? 쌤 그러면 역함수 만들겠네요. 내가 항상 말했지. 역함수 안 만든다고. 역함수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도 역함수 안 만듭니다. 아시겠죠?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함수가 2,1을 지나고 그것의 역함수도 2,1을 지나요. 네 라는 것은 요거 두 가지 내용으로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 F1은 2잖아. 그치? 이거 쓸 거야. 역함수 안 만들어. 미쳤다고 만들어? 골치 아프게. 아시겠습니까? 요식에서? 뭐가? 역함수? 만들 수는 있지. 좀 이따가 역함수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하긴 할 텐데, 개념을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내용을. 그래서 이 242번 같은 문제는 요 두 가지 내용으로 식만으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역함수의 기본 개념이긴 한데, 쌤 그러면 무례함수도 역함수에 대해서는 뭐 출제가 이거밖에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중요한 게. 그 좀 이따 개념 하나 잡을 거야.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어쨌든 개념 쉽습니다. 자, f는 1이에요. 뭐가 되겠어? 루트. 뭐 대충하면 2a 플러스 b는 1이라는 식 나올 거고 f1은 2니까 a 플러스 b는 4라는 식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치? 자, 2a 플러스 b는 1이고 a 플러스 b는 4. 따라서 우리 뭐 하면 돼?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왜 4 나오는지 알겠지? 그치? 왜? 루트 안에 값 계산해서 2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 암산 나는 할란다. a는 마이너스 3. b는 7.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실제로는 역함수를 만들어야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좌표를 지난대라는 부분에서 역함수의 성질을 그냥 갖다 쓴 거죠. 그런데 이 무리함수가 역함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좀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 개념 잡지는 않았었는데 여기 문제에서 보여주려고 지금 개념을 안 잡았는데 이건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 쟤는 시험에 잘 나와.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시험 나올 일이 별로 없어. 거의 공식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얘는 잘 나와. 뭐 때문인지는 좀 이따 보면 돼요.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보면 되게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루트 뭐 할까요? x-1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거 갖고 역함수 만들자. 자,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역함수를 만든다라는 개념에 대한 그 개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x랑 y 문자 서로 뒤바꿔서 식정해야지. 그죠? 그럼 성경해보죠 뭐. 뭐가 되겠어? x는 루트 y-1 플러스 3. y는으로 바꿀 거야. 그럼 정리하시게 되면 자, 루트 y-1은 x-3. 오, y 끄집어내니까 제곱해야겠네요. y-1은 x-3의 제곱. 그래서 y는 결론 뭐가 되겠어? x-3제곱 플러스 1이라는 뭐가 나온다? 2차 함수가 나옵니다. 돼요? 자, 첫 번째 원칙.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그 반대도 되죠.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학생들 여기까지 다 해. 다 하는데 뭔가 하나를 안 해서 자꾸 감점, 틀려 이게 생겨. 자, 쭉 정리해서 만들었어. 선생님 끝났는데요? 정말 끝났을까? 안 끝났죠. 왜? 생각해봐도 이게 무리함수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포물선 뒤집어 엎어놓은 다음에 반 자른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그것을 갖다가 역함수 만들었는데 얘는 포물선이잖아. 이 말이 안 맞잖아. 그쵸? 따라서 얘도 얘와 같이 절반꼴만 나오게 뭔가를 정해줘야 돼. 그래서 뭘 정해줘야 되느냐? 정의역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정의역을. 내용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아니 정의역을 어떻게 지정을 해주나요? 그 정의역을 여기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정한 다음에 정의역을 찾을 겁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에서의 정의역이 원래 함수에서도 정의역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지. 왜? 역함수잖아. 역함수는 x하고 y 뒤바꾸잖아. 말 돼요? 즉 여기에서의 정의역은 이 원래 함수의 뭐였을 것이다? 치역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원함수에 대한 치역값이 만들어낸 역함수의 정의역이다라고 정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치역 찾으면 어떻게 될까? 저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나올까? 대충. 자, 1,3이 출발점이고 그래프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즉 이거 치역 뭐 나오겠어? 3 이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서 치역은 뭐 되겠어? y바 y는 3 이상이어서 뭐 간단하게 얘만 쓰셔도 되고요. 괄호 쳐서. 근데 이게 저기 있는 저 역함수로 가면 뭘로 바뀐다? 정역으로 바뀐다. 왜? x하고 y 바꿨을 거니까. 따라서 뒤에 뭐 써줘야 돼? 이게 붙어야 돼. x는 3 이상이다라고. 이게 안 붙으면 백날 만들어놔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무리함수에 대한 역함수 문제는 좀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좀 자주 되는 편이에요. 물론 기말고사지만 하여튼 멀었지만. 자, 내용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것만. 만드는 건 없잖아. 주어진 부분에서. 자, 꼭 기억하시고.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죠. 자, 243번. 보자. 자, 정의역이 1보다 큰, 글쎄 이게 얼마나 내용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써놓고. 자, 함수 두 개 있습니다. fx 함수. 자, x-1분의 x 플러스. 자, gx 함수. 자, 루트 3x 마이너스 2.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 두 개 다 있네요. 다음에 값 쓸고 해라. 아이고, 간단하다, 야. 합성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찾아라. 그러지 뭐. 자, 3. 정리부터 해야지. 어디? 요놈. 합성함수 역함수부터 정리해. 그죠? 자, 정리하죠. f 닷, f 인버스 닷, g 인버스 닷, f의 3. 항상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 바뀌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놓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겠죠? 자, 저렇게 만들어놨다면 이거 봐야지. 이 부분. f와 f 인버스에 대한 역함수, 합성함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와의 합성은 항상 뭘로 붙는다? 그 결과물은 항등함수죠. 따라서 곱셈에서의 일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지워져도 상관없다라고 했어. 즉 이것의 결과물은 뭐 나오겠어? G 인버스 닷 F의 3인 거지. 즉 우리는 G 인버스 F3의 값만 계산하시면 되죠. 자, 천천히 합시다. F3. F3 몇이야? 3 넣으면 되잖아. 2분의 4? 2네요. 그렇지? 자, G 인버스 2의 값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제. 끝났네. 별로 없지 않잖아? 주어진 걸 네모 잡죠. 근데 이거 찾겠다라고 또 말씀드리지만 역함수 안 찾죠. 그렇지? 왜? 얘를 계산할 거면 우리는 뭘로? 역함수의 성질 쓰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주어진 부분 G 네모값, 즉 뭐가 돼? 루트 3 곱하기 네모 마이너스 2의 값이 네모되게 해주려면 제 4대분 되니까 3 곱하기 네모의 값이 6대분 되겠네요. 따라서 네모 값은 몇 대분 되겠습니까? 2대분 되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계속 배웠던 개념 주구장창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244번. 오늘 풀어본 문제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 별표 10,000개. 보통 별표 10,000개면 내신 시험은 무조건 100% 출제야. 그리고 요 유형은 나중에 수원에서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똑같은 내용 또 나와. 형태가. 물론 풀이법은 틀려. 내용 자체가. 개념은 똑같죠. 자, 244번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놀래라. 왔어요. 2시에 영화가 어디라며. 10시까지 영화라며. 아침에 패매 봤다며. 아침에 패매 봤다며. 얘가 불었어. 아침에 패매 확인을 했다며. 아침에 깨어 있었다며. 오전 7시 17분. 너 아니었어? 그 강아지 새끼였구만. 그 똥개가. 아니 집에 야 너 냅두고 다 어디 가셨대? 네? 너 냅두고 다 집에 다 어디 가셨대? 다 일 나가셨어? 오늘 토요일 아니야? 아, 다 일 나가셔? 누나들도? 돈 버는 사람 많다 너희 집에. 너 빼고 다. 야, 너 되게 풍성하게 살겠다. 좋은데? 야. 야, 오늘 빼먹은 수업 어떻게 할 거야? 네?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빼먹은 수업. 뭐라고? 모른다고? 이따 다시 반에 불러할 때 또 영어 간다 그러고. 확실히 영어? 네. 이따 영어 하는 거 확실해? 2시에 영어? 2시부터 10시까지요. 짱이다. 밥은 주니? 점심시간, 저녁시간 있어요. 아, 있어? 자, 저 무리함수랑 요일치함수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답니다. 자, 요 문제 우리 앞에 유리함수에 비슷한 거 했었어. 그때도. 그때 쓰던 어떤 개념을 갖다 쓸 텐데, 자, 보시죠. 그러면 문제에서 봤을 때 주어진 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지. 보통 대부분의 많은 학생이 이렇게 생각해. 선생님 교점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럼 연립하겠네요? 그렇지. 연립할게요. 그래라. 자. 하겠지? 그죠? 풀어야 되니까 루트 없애야 되잖아. 제곱할게요. 자, 4-2x. 정리해야죠. 자, 2항. 자, x제곱에 넘어가 주시면 플러스 잡고요. 2에 1-k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4는 0까지. 그지? 자, 뭐야?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점 만났으니까, 쌤, 얘 실근 두 개요. 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런가 보죠? 했어. 자, 1-k에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마이너스 4는 뭐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지? 그럼 정리해서 뭐 되겠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에서 0보다 커 없어져. 쌤, 계산해봤더니 결론은 이렇게 나온대요. 열나 잘했어. 가 되는 거야. 아니 왜? 어디서? 뭐가 잘못했는데요? 어디서 잘못했을까? 왜? Why? 맞아. 판별식이 잘못된 거야. 왜 잘못했을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전에 얘기했죠?
판별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2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근이 몇 개냐라는 것을 판별해내는 데는 가장 좋아. 정말 좋은 식이야. 근데 한계가 있다 그랬어. 저번에 유리함수 할 때 한계가 있다고 했죠. 어떤 한계?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경우에만 쓸 수가 있다. 판별식은. 근데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아니거든. 얘는 2 이상이거든. 즉 일부분에서만 존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와 같은 꼴로 판별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 할 때도 했었는데 판별식은 언제만 쓸 수 있다? 중근 가질 때만 쓸 수가 있다. 왜? 왜요? 그거는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라서. 이 경우는 식을 2개, 부등호적인 개념이면 아닌 경우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중근 같은 경우는 등호적 개념이잖아. 되는 경우에 한정지어서 쓰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다라는 부분에서는 판별식 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실근이 2개라던가 말 그대로 교점이 2개라던가 교점이 없어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서 판별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려봐야 돼. 그래서 형태 잡아야 돼. 내용을. 그래서 그려볼 거야. 자, 주어진 저기 함수. 그래서 판별식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약간 좀 그래. 약간 편식적이야. 자, 주어진 것은 뭐 되겠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자, 출발점 좌표 2,0입니다. 그리고 형태선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저 주어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서 2를 갖다가 요쯤에다 칠게요. 0 넣어줘도 2 나오네요. 둘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곡선이랑 이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근데 봐봐.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요 직선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그죠? 이거 두 점 지나지? 그지? 근데 이 직선이 조금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한 점밖에 안 만나지. 그쵸?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요 직선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쭉 올라갔어. 얘는 아예 안 만나.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만 그려진다라면 주어진 직선이 이렇게만 그려지면 요 빗근친 부분 안에 그려지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때 K값의 범위를 설정할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요때 K값과 요때 K값 사이에 있다라고 설정하면 되겠네? 내용적으로. 그쵸? 요때 K값은 만들어놨지 벌써? 왜? Y 절편이잖아? 그럼 요때 K값은 2였겠죠? 그죠? 그럼 요때 K값은 뭐야? 이거는 이렇게 접할 때 이 직선의 K값이잖아. 접할 때. 맞습니까? 그럼 중근일 때겠지. 맞나요? 따라서 요 접할 때에 대해서만큼은 판별식을 갖다가 쓰셔도 됩니다. 그럼 갖다 써놨어요. 이게 등호가 되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지. 그러니까 요 내용 자체 실근이 2개니까 라는 개념은 못 쓰겠지만 그냥 중근이다 해서 0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요때 K값 몇이었겠어? 이거 2분의 5입니다. 요때. 왜? 구해놨잖아. 2분의 5. 되나요? 따라서 주어진 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게끔 K값을 잡아주려면 결론은 뭐가 되겠어? 2 이상 2분의 5 미만이 되어줘야 돼요. 라고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 가지고는 답을 못 구한다는 거지. 저 내용 가지고는. 그래서 이러한 식의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유리함수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했었죠.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무리함수까지 끝이 나요. 뭐 풀어보시면 지금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죠. 무리함수는 좀 쉬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대단원도 끝이 났습니다.
자, 첫 번째 대단원 집합 명제 끝났고요. 두 번째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원도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한 단원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단원 이제 한 단원 남았습니다. 이 단원은 뭐 단원 자체는 세 단원밖에 안 되거든 실제로는. 그런데 말이 좀 많아. 여기는 개념보다는 아마 문제를 갖고 풀어주는 게 조금 많을 거야 상당히. 그래서 요거는 뭐 어차피 뭐 시험 범위도 내가 봤을 때 이게 시험 범위 기말고사에 포함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 이 부분. 근데 안 하면 너네만 손해야. 왜냐하면 나중에 확통 2학기 때 해야 되거든. 근데 확통할 때 이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순열조합 부분 안 해. 이 확통은 어떤 기분이냐면 여기서 배웠던 경우의 수와 순열조합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부터 나와. 내용 자체가. 그래서 너네가 학교에서 시험 범위 안 들어도 나는 해. 무조건 해야 돼. 왜냐면 너네가 나중에 피봐. 큰일 나. 네. 기본으로 합니다. 이상고 빼고. 이상고는 확통 안 합니다. 이상고는 기하합니다. 기하. 너 신청했지? 난리 났네? 돌아버리겠네? 지금 2학년 때 기하 수업 듣는 애가 둘밖에 없어. 딱 2명. 이상고 2명. 그럴 거야 하자.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단원 끝.